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거듭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는 관련 용역비를 내년도 국비에 반영하지 않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양의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지붕 수리를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사고 직전 업체에 현장이 위험하다며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브로커 문흥식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다음 달 8일 3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아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산업의 용역비를 국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른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코를 사진 찍어 정확하고 빠르게 동물을 찾을 수 있는 반려견 인식 기술을 둘러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시연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변환이 완료된 사진이고요. 전투를 비교를 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입니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윤 대통령의 방문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사업이 순항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AI 직접단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올린 용역비 10억 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사업은 AI 혁신 성장센터 건립 등 AI 사업을 고도화하고 기술 활용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사업 대선 공약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켜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계엄군의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다음 달 6일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 등 암매장 추정지 30곳의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증언을 토대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또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주 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드러난 이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무등산 정상이 3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다음 달 8일 재개됩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이후 3년 만인데 이날 개방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방공포대 이전을 바라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날이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기온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 무려 12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요즘 안개는 짙게 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고요.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오늘 점차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 담양의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취재진이 이 노동자와 업체 대표가 사고 직전에 나눈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입수했는데요. 노동자가 현장이 위험하다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묵살했고 결국 6시간 뒤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담양의 한 제지업체 공장 지붕입니다. 녹이 쓴 푸른 지붕 한 켠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김모 씨는 이곳 지붕 위에서 낡은 패널을 보수하던 중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가 밟고 작업하던 지붕이 무너진 건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M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엔 사고 6시간 전 김 씨가 업체 대표에게 현장이 위험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사장님. 막 여기 지붕 다 꺼져버리네. 이거 완전 녹슬어갖고 나 밑으로 깔았는 줄 알았네. 현장에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 그물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 차례 지붕에 발을 딛다 떨어질 뻔했으니 사다리라도 갖다 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대표의 답변은 무책임합니다. 이거 골 때리네. 차라리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는데요. 왜 안 돼? 예? 안 되냐고. 그 기둥만 밟아봐. 결국 김 씨는 사다리조차 없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이어가다 추락했습니다. 해당 보수공사는 제지업체가 업체 용역을 맡겨 진행됐는데 김 씨는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물론 사업장을 소유한 제지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청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이죠. 원청에서 상식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들을 책임을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고 이에 대해 용역업체 대표는 제지업체 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한 사이 김 씨가 임의로 작업을 이어갔다고 주장했고 제지업체 측은 공사 중단 요청 사실은 확인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와 자신들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며 사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공장에서도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안전장치 없이 추락해 숨지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 단독은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학동사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금고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8시부터 광산구 금고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에 연루된 장학회 관계자를 수사하기 위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광산구는 차기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심의위원 명단을 경쟁은행 2곳에 넘겨준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최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부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플랜트 노조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입장문에서 여수 지역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실망을 안겨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4대 보험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다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던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환급 등 법적 처분을 모두 이행했고 교섭이 아닌 파업기간에는 노조에서 나오는 임시상근 임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해남군의 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과 군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논란입니다. 영상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군의원이 당당히 맞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구설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해남군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열린 3.3 면민의 날 개막 행사 도중 고성이 오고 갑니다. 어떤 막말을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의원, 국회의원에 맞서는 이는 박종부 해남군 의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윤 의원이 축사를 하면서 대응사와 관련된 군 의원의 말 실수를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해남군 의회가 대응사 현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호국대전 사업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 사실을 대응사 관계자들이 국회 정법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하면서 윤 의원이 알게 된 겁니다. 짓는 날인데 어떤 군 의원이 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이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국힘당 의원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 뒤이어 단상에 선 박종부 의원이 따지듯 물으면서 행사장은 엉망이 됐습니다. 윤재갑 의원님은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어떤 박종부 의원은 지난 2019년 막말 파문에 이어 지난 2020년에도 해남군 의회 윤리위에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해남 대응사는 호국대전 건립과 관련한 해남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만간 별도의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요즘 순천 시내에는 거리마다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질비합니다. 순천시의회가 이 같은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특위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해 벌써부터 특위 활동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시청 인근 도로변에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수도 없이 내걸렸습니다. 시내 어디를 가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지난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 시내 구간을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통과시킨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철도의 도심 통과가 교통체증과 소음, 진동 피해는 물론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요, 생활권이 단절이 될 수 있고요, 순천의 도심 브랜드가 상실하고요, 또 한편 토지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겠죠. 토지 가격, 공시지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마을별로 걸기대회나 집회, 기자회견 등을 여는 데 그쳤던 반대 움직임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순천시 의회가 경전선 도심 통과를 막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11명 이내로 위원을 선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 고시를 연기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비는 면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 시민의 의견을 더 듣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을 만들어서 다시 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가 어느 정도 관철된다면 이번 특위가 전남도와 순천시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최대 현안 해결에 시의회가 전면에 나서면서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막바지 시험 대비에 한창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50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겨울 혹독한 시절을 이겨낸 지금 여러분들 겨울이잖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지지만 학생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3년간 배운 것을 복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수능 연계교재라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을 복습하고 있고 많이 긴장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수험생들마다 건강과 잠을 챙기는 게 고득점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50일간은 수면 관리, 잠 관리,
통해서 최선의 컨디션 유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만큼 올해 수능도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집니다.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분리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고 입원 치료로 외출이 어려우면 의료기관 안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난해처럼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다져두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고 긴 시간 시험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 같은 모의 시험을 여러 번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남에서만 오는 11월 17일 수능 응시자는 13,900여 명.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650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130명가량 늘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송정역의 임대 수수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 송정역 입주업체의 평균 임대 수수료율은 37.1%로 용산역 24.9%보다 1.5배 높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수료율은 정읍과 오송, 신경주 등 다른 지방 역사에 비해서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높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레일 유통이 임대 수수료율을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9곳은 이론으로만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6,170여 개 초등학교가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실기 교육을 한 학교는 821곳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6%인 5,350여 개 학교는 이론으로만 생존 수영 교실을 실시했고 28개 초등학교는 이론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행복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 말부터 45인승 대형 버스를 개조한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사와 이미용사 등 12명이 탑승한 행복버스는 매주 3차례 오지와 산간벽지 등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버스는 1년 동안 22개 시군, 73개 마을을 찾았고 2,690명이 이용했으며 전라남도가 최근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4.9%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전남 학교 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여 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은 지난해 30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해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10개 학교에서 13개 학교로 오히려 증가했고 전남 지역의 학교 전담 경찰관도 72명에서 68명으로 감소해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11개에서 12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전담 경찰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기온차 어제보다 더 크겠는데요. 광주의 일교차 12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요즘 안개는 짙게 끼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고요.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점차 거치면서 하늘은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조금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에서 한낮 기온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순천과 광양의 낮
낮 기온은 28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